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예, 앞으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대장님의 또 의원님의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나눠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방력이 약해졌다. 또 안보는 빵점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5년 평생을 군복을 입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대단히 중시 여겼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이 강한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군사력을 건설을 강하게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군사력을 중시 여기고 또 점점 강해졌는지는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죠. 세계에서 군사력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겨서 얼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통상 경제 순위에 대해서는 익숙하죠. 경제가 세계 우리가 메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사력 메디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실제 군사력 수준은 경제 수준과 거의 비례합니다. 경제 수준에 맞게.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11위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과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3년 동안 5단계를 띄워서 6위입니다. 다 자그만 채. 세계 군사 순위 6위죠. 물론 여기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핵을 뺀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무형 전투력, 우리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측정 지수가 안 됩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군사력을 중시 여기고 안보를 잘 해가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했는지 알죠. 단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는 이유는 힘을 통한 평화를 하다 보니까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안보에 대해서 조용한 가운데 하고 있죠. 의원님 혹시 그러면 북한은 어느 정도 순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25위입니다. 작년에는 18위였죠. 그런데 25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재래식 전력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향이 됐죠. 그렇지만 사실 북한 위협 중에 가장 큰 위협이 핵에 대한 위협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저희가 6위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앞에 있는 나라는 혹시 어떤 나라들인지? 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 미국, 당연히 일단 미국 미국, 1위, 예.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인도, 일본, 일본. 그다음 5위가 일본, 6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태평양 지역에 그러네요. 있는 모든 다 나라예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우리 한반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네. 나라들이고 그만큼 한반도의 전략적인 위치도 중요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힘을 통한 평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힘없는 평화는 사상 누각이잖아요. 이걸 누구보다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근데 생각보다 좀 높은 순위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부가 군사력을 중시 여기냐 안 여기냐는 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메타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가 중시 여기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국방력을 1년 차에는 40조였는데 올해는 50조까지 투자를 했죠. 매년 증가율을 평균 보면 7.5%나 됩니다. 그런 투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정예하고 첨단화했죠. 예를 들어서 F-35A를 도입을 했고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고 또 공중급유기 같은 거를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무기들은 제가 신문이나 TV에서 조금씩 들어본 적이 있는 무기들인데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어떤 무기들인지. 실제 F-35에 있는 대단한 무기죠. 스텔스기라고 합니다. 스텔스기는 뭔가 하면은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투기 F-15나
F-16 또는 뭐 이런 전투기와 워게임을 해봤습니다. 150번 정도 했을 때 150번 매번마다 스텔스기가 이겼죠. 그러니까 100전 100승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세대가 다른 무기 체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장착된 무기가 공대공,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위력도 아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공중급유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죠. 전투기가 공중에서 떠 있을 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름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그렇죠. 다시 내려와야 와가지고 되는 다시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네. 전투할 때는 기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공중급유기가 있다는 의미는 공중에서 이동하는 주유소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주유소? 날아다니는 주유소죠.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가 더 오랫동안 전투를 할 수도 있고 또 먼 장거리에서도 전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군의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겁니다. 의원님 또 제가 작년 말이었던가요? 네. 글로벌 호크라는 또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네. 기사를 하나 접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글로벌 호크가 뭔지 조금만 아, 알려주세요. 글로벌 호크, 그렇죠. 글로벌 호크 정보 능력이 상공에 뜨면 630km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 뜨면 북한 전역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뜨면은 오랫동안 채공해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8시간에서 42시간, 그러니까 이틀 정도 떠 있는 거죠. 떠서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00km의 어떤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나 전쟁 능력은 얼마나 멀리를 보느냐, 그렇죠. 그리고 보는 걸 얼마나 멀리 때릴 수가 있느냐가 전쟁 능력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전쟁 능력 또 전투력이 향상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력화되면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 세계 순위를 매기는 전투력 순위를 매기는 기관에서 11위에서 6위까지 올라가게 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 거죠. 의원님 혹시 아까 예산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도 네. 예산 뭐 그런 게 없었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을 했죠. 진보 정부나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대단히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죠. 노무현 정부 때 8.4%,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7.5%를 증가시켰는데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 정부 때는 한 4.1%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력이 아주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안보를 생각하고 또 힘을 통한 평화 이게 또 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병사들 월급 올려줘서 그런 거 아니냐, 5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지금 병사들 봉급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의 30% 선에서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죠. 병사들의 봉급이 많이 현재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병사들 봉급은 전체 합했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17년도 3년 전에는 병사들 봉급을 합하면은 1조 472억 원.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많이 향상이 돼서 2조 965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2년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50%까지 올렸을 때는 2조 4,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로테지는 2조 정도 프로테지는 50조의 몇 %입니까? 한 5%. 5% 선이죠. 되죠. 그리고 예. 인상분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병사들의 봉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병사들의 헌신만 강조했지 봉급 수준이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고 안 그래도 군에 보내서 걱정인데 또는 용돈이 부족해서 용돈까지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장병들을 병사들 보면은 봉급 수준이 적어서
집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병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너무 용돈을 가슴이 받는 거예요, 아팠죠. 부모님한테? 휴가 가면은 이렇게 용돈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병사들 같은 경우는 처음 휴가는 부모님이 되게 반가워하는데 자주 나오면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귀할 때 또 용돈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병사들은 군에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의 50%까지 문재인 정부가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사실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군대에서 병사들이 돈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없이 마음껏 군에 헌신하고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책무이기도 하죠. 아, 이렇게 사성 출신, 육군 대장 출신이신 우리 의원님께서 친절하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이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의 국방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죠. 예. 21대 우리 총선 안보 공약 중에 하나가 세계 5대 군사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5대 군사 강국을 건설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거죠.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대 군사 강국 정도 되면은 이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지지 않겠나 해서 5대 군사 강국을 공약으로 했고 앞으로 이 분야를 위해서 민주당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소홀히 한다 또는 안보가 걱정된다 이렇게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를 중시 여기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전문성 있는 고견을 나눠주시니까 정말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갑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시잖아요. 요즘 인기가 많으신데 또 우리 여러분 시청자 또 구독자 여러분께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계 군사 6위 앞으로 5위까지 우리는 간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안보에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앞으로 계속 중시 여기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프로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는 여러분을 위한 프로입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고.